그래요? 질문 뭐. 서부지법 앞에서 강남서장한테 전화하시게 된 경위를 좀 자세히 여쭤보세요. 그거는 제가 없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대응하기도 민망합니다. 사실 제가 그 이제 뭐 서부지법에 뭐 무단 침입하고 한 것은 19일의 얘기고요. 제가 아침에 떠난 날이고요. 그래서 그 전개 상황은 저는 잘 몰랐고요. 사실 제가 간 것은 18일 날 밤에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가 와서 한 8시 넘어서 갔고,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마포경찰서 앞에서 제가 빠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울면서 내 아들이 여기에 가 있다. 연금돼 있다. 왜 그러냐. 17명이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 17명이 왜 잡혀갔냐. 그랬더니 뭐 자세히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7명이 잡혀갔는데 그래서 마포경찰서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메시지 남겼는데. 그래서 17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 아니 엄마가 소위 말해서 저기 경찰서 앞에서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도망가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걸 알아봐 줘야죠. 어?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해봤더니 17분 중에 14명은 남성이고 3명은 여성인데 의원님 사실 다 신원 확인하고 조사한 다음에 다 석방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 강남서 뭐 마포서 여러 군데 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와서 그 어머니가 그래서 강남서장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압력을 넣는다고 그게 풀려나겠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풀려난 거고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면은 당연히 울며 불며 엄마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폭력 시위로 번졌는데 폭력은 절대 반대고요. 저는 사실 돌멩이를 맞아서라도 폭력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뭐 민주당이 뭐 윤상현이 선동했다 뭐 제명하겠다 해서 저는 정말로 참 민주당이 윤상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징계안도 내고 제명안도 내고 또 윤리위에도 회부하고 국민청원 되고 검찰 고발도 하고 좋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화하고 뭐 알아봐 준 게 무슨 그게 어떤 뭐 불법 점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또 민주당이 여전히 선전선동에 능한 정당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2월 20일경인가 트랙터 시 있지 않습니까? 전농이 주도한 그 2019년도 그 신형 정말 한 번도 쓰지도 않은 4천만짜리 트랙터 시를 가지고 남태령을 넘지 않았습니까? 남태령을 넘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 길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농의 트랙터 시 때 경찰이 폭행당하고 뭐 버스를 들어 올리고 이런 폭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같이 제명해야지. 저는 당당히 민주당 의회 폭거에 대항하는 어떤 증거로서 제명당하는 영광을 가져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민당 그런 의원들하고 같이 제명당하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경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고위 관계자인데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고위 관계자가 그래서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 의원님 17명을 연행을 했는데요. 17명 중에 14명은 남성이고 3명은 여성이고요.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다 석방 조치할 겁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하여튼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민당 선동과 그거에 기생하는 이 언론을 보면서 제가 또 미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별로 이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한테 우리 윤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강남소장한테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냐. 그래서 뭐 잘 부탁하고는 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뭐 하여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 법 절차에 따라서.
방문의 목적은 하여튼 이 한미 동맹 강화 또 우리 국익 수호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달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오늘은 이렇게 끝낼게요. 혹시 그 당내에서도 어쨌든 투개표 시스템과 관련해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선관위가 솔직히 저는 중앙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부정채용 사례가 291차례 있었습니다. 그걸 다 들여다보니까 인사복무규정 위반이 무려 1200여 건이 넘습니다. 저는 이 중앙선관위가 현대판 음서제도가 이렇게 행해할 줄 몰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호칭을 한답니다. 또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또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감사원이나 검찰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함부로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중앙선관위 아니면 각 선관위의 부정, 소위 말해서 부패, 부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아빠가 근무하고 딸이 근무하고 또 아들이 근무하고 거기다가 조카까지 근무하면 친인척들로 구성된 그 선관위 당연히 내부 감시가 되겠습니까? 부실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고 부패는 부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제 차원에서 결정적인 핵심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부패 선관위, 부정 선관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아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특검입니다. 선관위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게 국정조사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가장 필요한 기관이 중앙선관위다. 또 각 지자체에 있는 선관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그뭐 유튜브로 나가시고 그쪽도 이번 총선을 요새 극적으로 많이 공략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좀 부정선거 정황이나 이런 걸 저는 그거를 모르겠는데 제 옆지역구에 있는 2020년 선거 나갔을 때 민경욱 의원이 옆지역구에 나왔거든요. 민경욱 의원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만큼까지 와가지고 부정선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그래서 거기는 개표까지 했는데 250몇 표가 결국에는 서로 250몇 표가 잘못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직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이게 아니 사람이요 채용에 어떤 부정 부패가 있으면은 그게 부실로 이루어지고요. 그게 잘못하다가는 부정으로 갈 수 있는 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부정 선거다 제가 딱 얘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는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역구에서는 부정선거율이 없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오늘도 제가 문자 받았어요. 의원님과 뭐 어떤 민당 후보하고의 이 표 차이가 얼마 안 난 거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일단은 제가 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갈게요 오늘은요. 수고하세요.